뭐 뜨끔없이 치킨이 하겠지만 KFC는 사실 KFC에서는 치킨도 맛있지만 저 약간 이 코스터가 더 포인트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무슨 마약 넣은 것 같이 너무 맛있어. 아니 정말 매일매일 치킨만 먹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평생 살면서 한 치킨 10,000마리 정도는 먹지 않을까? 제가 한국에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맘스터치. 한국 가서 맘스터치나 먹으면서 치킨 얘기할까 하다가 그제를 못 참고 그냥 여기서 KFC를 시켜 먹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한국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매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가 키만가에서 기본 한 3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서 이게 뭔 일인가 알아봤습니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맛있죠? 맥도날드도 거의 매일 먹을 수 있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는 동원 산업에서 미국 맥도날드 본사하고 한국 맥도날드 인수 추진을 공식화한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네요. 근데 지금 인수 금액으로 거론되는 숫자가 한 5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패스트푸드 이제 매각 사례들을 보면 이 인수가가 뭔가 희망사항 같은 그런 숫자다라는 게 대세론인 것 같아요. 참고로 한국 맥도날드는 매물로 나온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016년에 그때는 메일 유업하고 칼라일 컨소시엄에서 산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지난달 같은 경우는 KG그룹에서 KG그룹이 KFC 코리아를 처음에 1,000억 불렀다가 결국에는 600, 700억 대에서 최종 매각된 것 같은데 6년 전에 500에 인수했었으니까 이건 뭐 금배로 넘겼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맘스터치. 맘스터치도 원래는 작년 여름에 시장에 나왔었다가 Pacific Alliance라는 홍콩계 PEF가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가격을 처음에는 1조 불렀다가 6천, 7천억 원 선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썰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좀 몇 년 전인데 2021년도 M&A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버거킹도 있었어요. 그때도 1조 원 뭐 어쩌고 하다가 이거는 뭐 계속 뭐 진행됐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작년 연말에 매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 그 패스트푸드 인더스트리에서의 그 M&A 매물로 나온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치킨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치킨 얘기나 해야지 KFC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찾아봤습니다. 얘네도 이번에 제 P로 넘어갔는데 이걸로만 사실 벌써 주인이 바뀐 게 네 번째예요.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보면은 지난 84년 나보다 더 오래됐네. 84년에 당시 한양식품이었던 두산음료를 통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KFC 매장이 처음으로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당시에는 미국 패스트푸드라고 하면은 뭔가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고 그때 당시 치킨 한 조각이 짜장면 값이랑 똑같이 600원, 600원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84년도에 8억 원 매출을 올렸고 88년에는 100억, 92년에는 500억 그렇게 연평균 50씩 성장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치킨 업계에서는 2등 없는 1등이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KFC는 두산그룹에서 CVC 캐피탈로 1,000억 원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 이후에 뭐 24시간 매장 확대, 배달 서비스, 뭐 신메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슬프게도 바로 2015년에 터졌던 이 메르스 여파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적이 있었고 2016년, 17년도에는 영업 손실만 각각 120억, 170억 이렇게 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FC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면서 뭐 캐펙 투자도 계속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영업 손실 규모가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이게 CPC 인수 바로 직전에는 2013년 한 100억 정도 단기순이익을 내던 KFC였는데 2016년부터는 이게 순손실로 전환이 되면서 190억 적자를 냈었고 그래도 KFC인데 브랜드가 있는데 KFC가 이 정도로 힘을 못 썼나 보면은 애초에 그때 당시 시장이 좀 안 좋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국내 이제 버거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규모를 키운 게 기존에 있던 뭐 맥도날드나 KFC 같은 이런 기존 그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들이었다는 거. 모스버거, 맘스터치, 뭐 쉑쉑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좀 특별히 힘들게 했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 맘스터치 저거 좋아해요. 이거 맛있어. 거의 한국에 있을 때 거의 맨날 먹습니다. CBC가 KFC 인수할 당시에 무섭게 치고 올라왔던 그런 패스트푸드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같은 치킨을 팔다 보니까 정말 거의 완벽한 컴프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맘스터치가 초기에 소비자들에게 좀 차별적으로 다가갔던 부분이 가격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CBC로 넘어간 딱 그때 당시 2014년 기준 KFC에서 가장 기본 옵션인 징거버거 단품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그게 4,000원이었는데 맘스터치의 이 쌀버거 단품가가 3,200원, 가성비 있는 치킨버거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맘스터치의 이 시그니처인 쌀버거를 보면은 이게 이 넓적다리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하니까 맘스터치 하면 이제 혜자 상품이 이런 이미지도 생겼고 그리고 이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게 가맹점을 내주는 이 점주들에게도 나름 가성비가 있는 걸로 통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은 40평 이상 정도 되는 대형 매장 위주여서 최소한 2억에서 5억 원 정도 드는데 맘스터치는 한 20평? 20평대 좀 중소형 매장부터 시작이 가능해서 1억 원대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KFC는 매장 수를 한 200개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맘스터치는 계속 매장 수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가격, 뭐 바이럴, 매장 수의 규모 모든 면에서 맘스터치에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KFC가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순손실로 전환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맘스터치는 2천억 규모의 매출을 내면서 89억 원 단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모로 힘들어진 KFC를 가지고 3년을 보낸 후 2017년에 CBC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매수 금액 절반 금액인 500억 원으로 KG그룹에게 KFC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주인이 된 KG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쿠폰도 뿌리고 밤 9시 이후에 치킨 1+1 이벤트도 하고 참고로 저 한국에 있을 때 이 이벤트 자주 갑니다. 강남 삼성동에 있는 KFC에서 한 8시 59분 정도의 키오스크 옆에 서 있는 뉴욕 주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상황이 딱히 좋아지진 않았어요. 2019년에도 약 한 10억 손실, 2020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28억 손실, 그리고 2021년에는 좀 힘겹게 당기순이익 6억으로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흑자라는 게 이 대규모 자금 수혈로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KG그룹이라는 이제 모회사가 있다 보니까 다른 그룹 계열사들한테 지급보증을 받아서 자금 수요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2016년도에 159%였던 부채 비율이 인수됐던 2017년에는 558%, 그리고 2018년에는 1750%까지 올라가 버려요. 부채 오르고 자본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이 3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재작년에 2021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6,620%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게 숫자만 보면 뭔가 엄청나 보이는데 또 운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2019년도부터는 이 한국 회계 기준 KIFRS에서 이 리스의 기준이 바뀌면서 운영 리스도 이제 부채로 인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이게 부채가 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리스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월세 내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매달 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됐던 거를 한 2년치 계약한 월세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미리 끌어다가 그거를 그 2년치를 부채로 책정을 하고 그걸 앞으로 매달 갚아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자. 적어도 회계상으로 그렇게 인식하기로 하자라고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입각해서 그때 당시 KFC 부채 상황을 좀 다시 보면은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이 1248억이 1307억까지 오르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리스는 차감되면서 90억이 줄었는데
네, 사실 차입금에서 12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2019년에는 250억이었던 단기 차입금이 2021년에 370억까지도 올라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상태를 좀 보면은 이게 기업들이 단기 채무를 감당할 만한 이 리퀴디티가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유동 비율을 보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경쟁사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유동 비율이 150% 내외였는데, 그렇다는 의미는 지금 갖고 있는 유동 자산만으로도 한 1년 반치의 유동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주로 한 1.5에서 2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편인데, KFC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이 20%였던 상황이었죠. 1년치 단기 유동 부채를 갚으려면은 한 4, 5년은 벌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차입금에서 내야 할 이자 비용만 8억인데 이 리스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금융 비용만 한 30억은 나가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건 KFC 코리아에서 부담하는 대부분의 차입금은 KG그룹에서 대주는 거였고, 여기에 있는 할리스조차도 이 KG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자만 내면 거의 뭐 무한대로 부채를 대줄 수도 있고 지급 보증도 대신해주면서 애지중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서는 버티지도 못할 정도로 돈을 못 벌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처음으로 23억 원 결손금 전환이 됐고 2021년 결손금이 5배가 뛰면서 140억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KFC를 산다고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오케스트라 사모펀드라는 곳이고요. 이거 보니까 주로 뭐 한국, 일본에서 중소기업 바이아웃하는 펀드인 것 같은데, 이번 인수에서 KFC의 모기업인 연브랜즈를 LP로 영입을 해서 결국 한 6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분 100%를 전량 매입합니다. 그래, 그럼 일단 사모펀드가 샀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건가? 일단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급격하게 차이나는 이 경쟁사 매장 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시점에 들어왔던 맥도날드, 버거킹에 대해서도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맘스터치, 롯데리아하고는 거의 7배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KG에서도 2017년도에 매입했을 때 매장을 500개까지 증설할 계획을 할 거다라는 포부를 밝혔었기 때문에 이 매장 수를 늘리는 거는 예전부터 논의가 된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쉽사리 늘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 KFC 매장을 직영제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재료 유통, 뭐 조리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KG가 인수할 당시에도 100% 직영제였고 현재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한 개의 직영점 제외하고는 전부 가맹점으로 돌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직영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상권 하나하나에 대한 매출 그리고 각종 리스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장 하나를 짓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임차료를 내거나 인건비를 내고 본사 차원에서 관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가맹점은 뭐 점주 다 따로 있고 점주가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프랜차이즈 피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맹점에다 식자재 납품만 하고 브랜드 사용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뭐 관리가 할 게 없죠. 그래서 어쨌든 맘스터치가 워낙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배인한테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가맹점을 통해서 매장 수를 늘려라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 한 매장의 규모도 기존 크기 한 3분의 1 정도인 이 스몰 박스라는 그런 term이 있는데, 그 스몰 박스 매장도 늘리고, 그리고 기존의 이 100% 직영제보다도 이제 가맹을 좀 늘려라,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라라고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매장 수도 그런데 뭐 이런 숫자 이런 걸 다 떠나서 한국 KFC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최근 들어서 SNS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은 KFC가 예전보다 좀 맛이 없어졌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데, 난 맛있었는데 맛이 없어졌다고 하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영업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매출 원가를 좀 줄이려는 KFC의 노력 덕분에 맛이 없어진 게 아니냐. 뭐 진짜 그런가 보면은 일단 뭐 수치적으로는 2016년도에 매출 원가율이 29%대였는데 2021년에는 25%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KFC, 한국 KFC 정말 한국에서 다사다난했던 역사를 겪었던 것 같은데 그냥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KFC의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응원합니다. KFC는 이게 너무 맛있어.